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를 보면 금융이란 부동산의 구입이나 투자에 필요한 자금 또는 자본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맞죠? 1번은 금융의 의미인데, 자, 금융이란 말 자체가 자금을 융통한다는 말의 준말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금을 융통한다는 것은 결국 필요한 돈을 확보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금융의 의미 1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자, 2번 문제를 보면 부동산 금융 그랬습니다. 근데 부동산 자체가 크게 토지와 주택으로 구분되다 보니까 부동산 금융 역시도 토지 금융과 주택 금융으로 구분하는 건 맞지요. 더불어 이 중에서 부동산 금융의 핵심은 주택 금융이다. 옳은 지문입니다. 과거 기출지 문제에서 주택 금융 대신에 핵심이 토지 금융이다 라고 해서 틀렸던 문제가 있는 것이고, 더불어 핵심이란 말 대신에 주종 또는 대종을 이룬다 이런 식으로 단어를 바꿔 쓸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자, 3번 문제 볼까요? 주택개발금융 그랬습니다. 일단은 앞에 주택이란 말이 있건 없건 개발금융 이 말이 나오면 그 적용 대상자가 주택건설업자나 개발업자, 즉 공급자 측면이지 수요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개발금융은 그 자체가 뭐다? 공급자 금융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요. 근데 뒤를 보니까요. 누구에게? 내 집이 없는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건 주택 개발 금융이 아니라 주택 소비 금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긴 문장을 우리가 다 외울 수 없었다 한다면 일단은 개발 금융은 공급자 금융이야. 그럼 당연히 뒤에는 주택 건설 또는 개발업자가 나와야 돼. 이것만 알고 계셨어도 무주택 서민에게 필요한 돈 빌려준다는 것과는 연결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번은 틀린 지문이에요. 자, 4번 문제를 볼게요. 지분금융 그랬거든요. 근데 벌써 지분이란 말 자체가 누구 돈이에요? 내 돈이에요. 그럼 내 돈을 네 글자로 자기자본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주식을 발행하거나 지분권을 매각함으로써 자기자본을 조달하는 금융수단을 지분금융 그러고, 이 속에 조인트 벤처 부동산 투자 회사, 이 부동산 투자 회사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리츠라 그러거든요. 기억나시나요? 지분금융 암기법 신조 리증펀, 그때 조가 뭐였어요? 조인트 벤처고 리가 리츠인데 리츠란 말 대신에 한글로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한 것뿐이지요. 그래서 4번은 옳은 문장에 해당이 돼요. 자, 5번을 볼게요. 고정금리예요. 고정금리. 그럼 이 금리 자체가 만기 때까지 고정되어 변동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 초기의 이자율, 이때 대출 초기 이자율을 대출 시점, 대출 당시의 금리라는 점에서 대출 이자율 또는 약정 이자율 또는 계약 이자율이라고 해요. 그 이자율이 만기 때까지 고정이 되어 변동하지 않는 대부 방식을 말한다. 맞죠? 근데 이럴 때 금리가 만기 때까지 고정되어 변동하지 않는다. 이 말을 기출지문에서 어떻게 바꿨냐면 고정 이자율 저당 대부 방식의 경우 이자율의 조정 주기가 만기와 동일하다 그랬어요. 금리 조정 주기가 만기와 같다는 건 만기 때까지 금리의 변동이 없다는 말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문장을 바꿔낸 적이 있어요. 자, 6번 문제 볼게요. 차입자의 이자율 위험을 대출기관에게 전가시키고자 고안된 방식이 변동 이자율 저당 대부다. 그럴듯해 보이는데 앞뒤가 바뀐 거 보이시죠? 누구의 위험을? 대출자. 그럼 대출자 또는 대출기관 그러면 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은행의 위험을 돈을 빌리는 차입자에게 넘기려고 변동금리가 나오지, 어떤 금리를 결정함에 있어서 은행이 돈을 빌려간 차입자의 위험을 내가 부담하겠다 이렇게 금리를 결정하는 기관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나중에 기출문제나 모의고사를 풀어보셔도 꼭 차입자와 대출자 위치를 바꿔서 혼란을 유발하는 패턴이 있는 거니까 유념하시길 바래요.
자, 7번 볼게요. 변동금리거든요. 근데 변동금리에서 이자율의 조정 주기가 길다 그랬어요. 그럼 금리 조정 주기가 길다는 건 쉽게 말하면 1년에 몇 번 금리를 높일 수가 없다는 의미가 돼요. 그럼 몇 번 금리를 높일 수가 없다면 돈을 빌려간 차입자는 금리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서 유리하겠지만 대출기관은 바로바로 금리를 높일 수가 없으니까 그 이자율 위험, 즉 그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보다 신속하게 차입자에게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대출기관은 불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었고요. 자, 8번 원리금 균등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 기간에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빚을 갚는 금액이 똑같다는 거예요. 따라서 매 기간에 원리금 상환액이 동일한 또는 일정한 상환 방식을 말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9번을 보면 원금 균등이에요. 얘는 매 기간에 원금을 갚는 금액은 동일하죠. 근데 원금이 갚아 나가는 만큼 잔액이 줄기 때문에 이자액은 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금은 일정하지만 이자액이 감소하니까 이걸 합한 원리금 상환액은 처음에는 많았다가 가면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체감 상환 방식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자액은 감소하는 방식이다. 맞지요.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볼게요. 체증식 그랬습니다. 근데 벌써 체증의 의미가 뭐죠? 점점 늘어난다 이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무엇이 점점 늘어날까요? 빚 갚는 금액이. 그러니까 예쁜 말로 하면 원금이자 앞에서 빚을 갚는 원리금 상환액이 처음에는 낮았다가 좀 작았다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늘어나는 방식이 바로 체증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다른 방식에 비하면 초기에 빚을 갚는 금액은 작기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그 사회 초년생이나 젊은 계층에 적합한 방식이라고 배우신 바가 있죠. 그래서 차입자의 초기 상환 부담을 줄여주고자 고안된 방식이다. 이때 조심할 게 있어요. 초기 부담은 줄어요. 근데 체증이 되기 때문에 후기의 상환 부담은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는 방식이 체증이라는 점. 그러니까 상대방이 똑같이 체증을 물어봐도 초기냐 후기냐 그 단어 선택에 따라서 내용이 정반대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번은 옳은 지문이었고요. 자, 11번 부동산 투자 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여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또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부동산의 뮤추얼 펀드이다. 아주 정확하고 엄격한 부동산 투자 회사의 내용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로 열심히 반복해서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옳은 지문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